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학교 수학과 권용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확률 단원을 모두 끝마쳤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통계 단원, 그러니까 이제 확률 분포 단원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률 단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행과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확률 단원이었다면은, 이번 확률 분포 단원에서는 어떤 자료나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통계적인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통계적인 어떤 지표들을 바탕으로 뭔가 분석을 하는 어떤 단원이 이제 이 통계와 통계 단원, 그러니까 확률 분포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문제풀이도 진행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중간 점검 차원에서 간략하게 목차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확률 통계 단원으로 그 확률단 분포 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지표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을 이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첫 번째 소단원에서 배울 수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떤 시행에 대한 이제 변수를 정한 후에 그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확률을 구해줬을 때 그 변수와 확률 간의 어떤 대응 관계를 우리는 이제 확률 분포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표로서 그 부분을 그려주고 이제 계산을 해주는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독립시행에 대한 또 이제 특정하게 이제 우리가 독립시행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독립시행에 대한 이제 확률 분포를 우리가 또 특별하게 이항 분포로서 정의를 내려줘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학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게 되면은 이전에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들에서는 이제 보통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가 되었었는데, 이제 네 번째로 오게 되면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특정한 또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확률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또 우리가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표본에 대한 이제 통계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이제 통계적인 어떤 지표들을 얻어내는 추정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배우는 이제 통계적 추정 단원을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소단원을 이제 한 단계씩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것이 이제 이 확률 분포 단원, 통계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뒤에 또 나머지 부분도 다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이번에 이제 4번에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제 특정한 이제 초월 함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 확률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의미를 수식적으로는 이와 같이 n 괄호 열고 m 시그마 제곱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뭐 말씀드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따르는 그 초월 함수식이 이걸 함수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고교 과정은 벗어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급은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해드리면은, 그 함수식은 이제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뮤 괄호 닫고 제곱의 제곱,
의 함수식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뭐 이제 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식이 나타내는 그래프의 개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개형에 따른 성질 몇 가지를 또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좀 약간 언덕 모양의 그래프 형태를 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몇 가지 성질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역시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확률 값이 모두 다 함수 값이 이렇게 이제 양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으며, 두 번째로는 이 딱 최고점에서의 확률 값에 대한 이제 그 x 값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평균 값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x는 m에 대해서 우리가 좌우가 이렇게 대칭인 모습을 또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할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곡선과 이 x축 사이에, 이것이 이제 x축이 있죠. 그래서 이 x축 사이의 넓이는 모두 이제 다 더하면은 이제 1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모든 확률에 대한 합은 이제 1이기 때문에 이제 넓이의 값이 이제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하적인 의미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률, 정규분포에 대한 성질을 이해해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겠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분산값, 표준편차 값이 또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정규분포 곡선이 또 변화가 되는지, 그 개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그마 값이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규분포를 한번 그려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 값이 2분의 1일 때와 2일 때를 한번 각각 그 그래프의 정규분포 그래프 곡선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값이 먼저 2분의 1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그마는 이제 표준편차지 않습니까? 이제 표준편차가 작아진다. 표준편차가 작아진다는 것은 산포도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어떤 평균 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도가 작아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 바꿔 말하면은 평균의 쪽에 이제 자료들이 더 몰려서 분포하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위로 이렇게 좀 더 솟구친 솟아오른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좀 더 이렇게 가파른 형태가 나타난다, 이런 거를 또 얘기해 줄 수가 있겠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이 2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또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시그마 값이 1일 때에 비해서 이제 시그마가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커졌다는 것은 더 이제 편차가 커졌다, 표준 편차가 커졌다. 그러니까 어떤 평균 값으로부터 더 자료의 분포가 더 멀어진다는 의미고, 자료 분포가 고르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고르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완만하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래프를 서로 비교해 주면서 그 어떤 의미를 이해해 주는 게 어떤 우리가 통계적인 언어와 또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주는 것이 이제 통계적인 그 용어들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이제 비교표로 해가지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이제 산포도니까, 이제 산포도라는 것은 그 자료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분포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이제 산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포도가 크다와 작다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포도가 이제 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분산 혹은 표준 편차 값이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예, 크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흩어져 있기 때문에, 더 흩어졌다는 것은 역시 이제 분산 값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이제 산포도가 작을 때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제 작게 된다. 왜냐하면은 분포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평균값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산값은 작아지게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어떤 분포를 한번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뭐 분포라는 거는 뭐 이제 뭐 성적이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수치 등에 대한 이제 그러한 분포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자료들의 분포, 별량들의 분포. 그래서 그 분포가 어떻게 된다? 산포도가 클 경우에는 이제 뭘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르지 않게 된다. 점점 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고르지 않다. 더 이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고, 산포도가 작을 때 어떤 분포는 이제 고르게 된다. 왜냐하면은 산포도가 작다는 것은 평균 쪽에 더 몰려 있다. 그러니까 평균값과 근접 유사한 점수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것 다 고만고만하다. 그러니까 고르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포 곡선으로서 얘기를 해준다면은 산포도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산포도가 큰다고 하는 건 시그마 2의 값을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파란색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이제 산포도가 작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분포 곡선이 이제 시그마 값이 2분의 1인 경우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파르게 나타나게 된다.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적인 용어들과 연관 서로 비교를 해주면서 그래프와 매칭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또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는 대표 문제 8번과 이제 8-1번이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대표 문제 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학년 재학생 수가 각각 500명인 같은 지역 세 고등학교 ABC의 3학년 학생의 수학 성적 분포가 각각 정규 분포를 이루고 이제 아래 그림과 같다고 할 때 이제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네, 이제 세 개의 집단을 주어졌고 각각 이제 500명인 그런 세 개의 집단을 주어졌고 각각의 이제 수학 분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포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제 이 말이 이제 또 핵심적인 또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제 분포 곡선은 이와 같이 나타내진다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과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분포에 대한 이제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분포 값들은 다 이제 그 값이 다 양수이고, 그리고 또 이제 계산이 이제 정형적으로 되진 않겠지만은 이제 모든 이제 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의 합은 이제 1이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성질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보기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기 앞서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곡선들을 또 서로 또 비교를 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또 우리가 곡선을 비교를 해주면은 일단은 우리가 A와 B를 이제 비교를 해줬을 때는 이제 그 A와 곡선과 B 곡선의 평균값은 일단 같습니다.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곡선이 이렇게 하나는 완만하고 하나는 가파르죠.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이렇게 가파른 형태다. 그것은 이제 B의 분포가 좀 더 이제 그 평균값에 몰려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바꿔 말하면은 표준 편차가 작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A하고 C를 한번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A, B, 이거를 한번 쓰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A와 B를 비교를 했을 때 평균은 같다. 근데 이제 그 시그마 값은 시그마 A와 시그마 B를 비교를 했을 때는 시그마 B가
시그마 B가 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MA와 MB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A하고 C를 한번 비교를 해주면은 이제 먼저 평균 값을 비교를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A는 60이고 MC는 66이기 때문에 MC가 그러니까 C의 평균값이 더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시그마 값으로 비교를 해주면은 둘 다 이제 그래프의 어떤 형태는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 값은 서로 같다. 분포도 산포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도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놓고 우리가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하고 C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B하고 C. B하고 C를 비교를 해줬을 때는 평균값은 C가 더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MB보다 MC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한번 이제 시그마 값을 표준 편차 값을 비교를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B가 좀 더 가파르기 때문에 C보다 B가 더 이제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평균값 주위 쪽으로 몰려 있다. 그러니까 산포도가 작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 반면에 C는 산포도가 이렇게 완만하기 때문에 산포도가 크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부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로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한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하고 한번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면은 먼저 기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에 더 많이 있다. 이제 여기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기준,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저는 처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적어도 우리는 이제 어떤 평균 점수가 있으니까 그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높은 점수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점수라고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어도 이제 A, B를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A, B의 평균값이 각각 60이기 때문에 60보다 더 높은 위치로 이렇게 어떤 성적이 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점수를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요것보다도 이제 더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수를 우리는 따져야 되니까 그때 이 기준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면적을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교를 해줬을 때 이제 B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역이 넓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A에 대해서는 이제 요만큼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A가 B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은 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니은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우수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평균적으로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평균값을 비교해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A 고등학교 A와 B의 평균값을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A와 B는 이제 서로 평균값이 같은 것을 우리는 얘기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니은은 이제 틀렸다, 서로 같다, 또 이렇게 정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으로 가보면은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르다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분포를 따져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분포라는 것은 이제 삼포도로 또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고르다 이제 고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B와 C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B, C를 이렇게 비교를 했었었는데 시그마 값이 어떻게 됐었죠? 예, 시그마 값이 더 컸습니다. 이제 C가 B보다. 그러니까 C가 더 이제 고르지 않은 거죠. 이제 왜냐하면 더 이렇게 평균보다도 더 멀어져 있기 때문에 분포가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고 곡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포가 C가 더 고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는 B가 더 고르다는 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포가 고르다, 이제 B가 더 고르다, 이것이 이제 맞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억 디귿이 결국에는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고 해주는 능력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실전 응용 능력을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대표 문제 8-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확률 변수 x, y, g의 분산의 대소 비교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단 vx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다, 이렇게 주어졌고, x, y에 대한 정보가 이제 다음 조건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x를 먼저 보면은, 이제 x는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었고, y는 연속하는 100개의 홀수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로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g는 이제 연속하는 100개의 짝수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를 이렇게 g라고 우리는 얘기해 주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우리가 x, y, g의 그 확률 변수를 구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이제 분산을 한번 봐야 이제 우리가 또 대수 비교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를 먼저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은 이제 문장으로 표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학적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먼저 x를 한번 보면은 이제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는 연속하는 100개 자연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쉽게 뭐 1부터 2, 3, 4 해서 쭉쭉해서 100까지의 숫자로서 우리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의로 두 수를 뽑아서 우리가 이제 차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일단 뭐 처음에 뭐 1과 2를 한번 뽑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두 수의 차가 어떻게 된다? 1이 되겠다. 그리고 1하고 3을 뽑았을 때는 2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1하고 4를 뽑았을 때는 3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1하고 제일 극단적으로 가서 이제 100하고 뽑았을 때는 그 두 수의 차가 이제 99까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어떤 값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x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번 y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y는 연속하는 100개의 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하는 100개 홀수니까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3, 5 쭉쭉쭉 해서 100까지니까 199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터 199까지이고 이 두 수의 차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1하고 3을 한번 뽑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두 수의 차가 이제 2가 되겠고, 1하고 5하고 잡았을 때는 4가 되겠고, 그리고 6이 되겠고, 쭉쭉 해서 제일 극단적으로 1부터 1하고 199를 뽑았을 때는 그 두 수의 차가 198까지 나타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면 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연속하는 100개의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2, 4, 6 쭉쭉 해서 언제까지? 200까지
네, 190, 200까지 맞죠? 네, 200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차를 한번 두수에 대한 차를 뽑은 두수에 대한 차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먼저 2하고 4를 잡았을 때는 우리가 차가 이제 2가 되겠다. 그리고 2하고 6을 잡았을 때는 또 4가 되겠고 또 2하고 8을 선택했을 때는 6이 되겠고 쭉쭉쭉 해서 제일 극단적으로 갔을 때 역시 2하고 200을 잡았을 때니까 그때 두수의 차는 198이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x, y, g에 대한 이제 그 분산을 확률 변수를 이렇게 각각 구해낼 수가 있겠고 비교를 해보니까 y의 값과 g의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또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분산이기 때문에 확률 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또 확률 분포까지도 우리가 구해줘야지 우리가 또 분산을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확률 분포 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에 대한 확률 분포 표부터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x가 이렇게 한번 그 표로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 2, 3 쭉쭉해서 99까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한번 각각의 경우에 대한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일 때 어떤 px를 한번 구해보면은 우리가 112분의 어떻게 되겠죠? 이제 1이나 이게 두수의 차가 1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하고 2를 어떤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1, 2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고 또 2, 3 그리고 3, 4 쭉쭉해서 199, 100 그러니까 총 1부터 99까지 총 99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총 경우에서는 이제 100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112분의 이제 99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인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구해보면은 2, 1, 3, 2, 4, 3, 5 쭉쭉해서 언제까지? 98, 100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98개가 나온다. 112분의 98 그럼 3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성이 보인다? 97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99 두수의 차가 99가 될 경우는 단 한 가지이죠. 1하고 99 이렇게 1하고 100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확률은 11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구해주었고 하면 y에 대해서도 한번 확률 분포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보면은 y에 대한 이제 확률 변수 값을 2, 4, 6부터 198까지 2, 4, 6 쭉쭉해서 언제까지? 198까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면은 먼저 y가 2가 되는 경우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두수의 차가 2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처음에 1, 3 그리고 3, 5 그리고 5, 7 쭉쭉쭉 해가지고 언제까지? 197부터 199까지 그래서 총 이게 몇 개가 된다? 네, 99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99 전체 경우의 수는 112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가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98이 나온다는 거를 또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98 그래서 이것은 112분의 98 그리고 6인 경우에는 112분의 97 쭉쭉쭉 해가지고 두수의 차가 198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이죠. 1하고 199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줬을 때 두수의 차가 이제 유일하게 198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12분의 1 이렇게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면 g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한번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해보면은 1, 두 수의 차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 4, 6 쭉쭉해서 198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y의 경우와 사실은 그 동일한 이제 다 모든 숫자들이 하나씩 차이만 날 뿐 개수가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y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확률 분포가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계산 없이 이제 이것이 112분의 99, 112분의 98, 112분의 97 쭉쭉쭉 해가지고 112분의 1까지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해보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예, 확률 분포는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 변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2x는 y 그리고 g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 분포가 다 똑같은 경우에고 변수에 대해서만 이러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v 2x인데 요것은 이제 4 그 확률 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확률 변수 성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4vx로 바꿔 써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vy라는 것은 4vx는 vy v g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관계는 y하고 g의 분산은 같고 이제 대신에 x의 분산이 y와 g의 분산보다는 작다. 이렇게 부등호가 나타나게 되는 보기를 선지를 골라줘야 되므로 답은 이제 5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해설지를 보니까 이제 요 부분까지는 이제 딱 이제 해설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 확률 분포표를 구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답을 구해내는 그냥 얻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과정이 좀 보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정이 필요하다는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별도다 추가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 8-1번 문제를 풀어봤다시피 이제 이것이 이제 이상 확률 변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8번에 정기분포 문제로서 이제 정기분포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8번 문제가. 근데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와 이제 정기분포 문제인데 8-1번 문제는 이상 확률 변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문제는 이제 8번 문제와 엮이는 게 아니라 요 앞쪽에 대표 문제 1, 2번 문제 이런 문제들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같이 풀면서 또 이렇게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